당연한 원칙이지만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이때에는 합의를 할 필요가 없고 그 해당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될 것이고 차후에는 그 상대방을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유무죄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가 많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둘 다 술에 취했다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으로서도 어떤 자기가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없거나 불안할 수도 있고 사건 대응에 있어서 최대 실형까지는 받지 않고 잘못되더라도 실형만은 면하는 식으로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자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특수 직종에 있는 경우라면 일단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정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본인 재직 기관에 통보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합의를 해놔야 불안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다는 전제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최소 500만 원, 강간이나 유사강간급 사건에서는 최소 1000만 원 정도 합의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피해자에게 적게 요구해야 이 정도 수준이지 가해자의 재산 유무라든지 어떤 피해자가 입게 된 실제 피해 정도, 지금 가해자가 이번에 실형이 꼭 나올 것인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나 억대 이상의 합의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간 사건이라면 시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고 선처를 받아야 돼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의 성범죄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회성 강제추행을 했다고 해도 사실상 초범인데 실형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만 아니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까지는 나온다는 전제에서는 소위 그냥 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버티는 어떤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상황이 애매하거나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고소인과 합의를 빠른 시점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혐의를 받을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능만 하다면 고소인과 빠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피고소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고소인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어떤 합의서 문구에다가 내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박지만 않으면 내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의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합의서에다가 모든 내가 죄값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다고 이렇게 써서 수사기관에 낸다고 하면 나는 무혐의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강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실형은 면하겠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억울한데 예비적인 차원으로 나중에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합의를 하고자 할 때는 혐의에 대한 인정 부인 이런 것은 전혀 논하지 않고 처벌불원서의 개념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합의가 다 됐다 이런 식으로 합의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사 입장에서도 유연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무죄 가능성이 50대 50이고 어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확실한 결론이 불가능할 때 경찰이나 검사도 굳이 이제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수사 초반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고 저희 상담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처음에 내가 경제적 여력도 있고 상대방도 합의금 얼마를 요청하는데 이거를 합의를 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유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합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문구를 어떻게 합의서에다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처벌불원서의 개념으로 합의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무혐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경찰이나 검찰 처분 전 단계에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는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화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래도 사건의 정황상 모든 사람의 심리상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쫄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 검찰 처분 단계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재판에 회부된다면 그때 합의서를 받아내봐야 나는 무죄는 불가능하고 그때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대한의 선처이기 때문에 피고소인 입장에서 너무 시간을 끌다가는 아예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제 의뢰인 상담을 해봐서 이게 무혐의 대응이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이거는 유죄의 영역인 사건인지를 일단 구분을 합니다. 물론 뭐 당사자 기억과 주장에 따라 저희는 뭐 믿고 해드릴 뿐이지만, 그래서 무혐의 대응이 가능하고 본인이 어쨌든 고소인과 뭐 좋게 풀고 싶고 합의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무혐의 주장을 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다가 그대로 하면서 플러스 옵션으로 고소인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상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유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일단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는 내가 이제 저쪽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이제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과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해자 측과 교신을 한다거나 뭐 피해자 측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국선 변호인과 교신해서 합의 조건과 금액 의사 타진을 하게 됩니다. 100%는 아니겠으나 확률상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합의 금액 수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하게 타결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서 문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칫 그냥 합의를 했다가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버리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본인이 억울한 경우를 전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인이 하게 되면 어떤 혐의 인정 유무와는 무관하게 처벌불원서 형태로 합의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소인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나 뭐 기소유예 뭐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다면 차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의자 주소지로 여러 번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 처분이 나왔고 나중에 뭐 공소장이 날라오게 되고 재판 기일이 언제냐 나오라는 이런 우편물들이 날라오게 되는데요. 대다수 성범죄 피의자들은 만약에 가족이 있거나 한다면 뭐 이런 사실을 뭐 사람 심리상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물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뭐 들통난다거나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사선 변호인을 수사 단계부터 선임하게 되면 아예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를 낼 때 우편물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바꾸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모든 우편물이나 사건 관련 처분 통지서가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 됩니다. 참고로 뭐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상 동거 가족이 아닌 뭐 직장이나 다른 지인들에 관해서는 어떤 통지가 전혀 가지를 않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내가 억울하게 뭐 성범죄 무고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건 수사 개시 통지가 나의 재직기관에 통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입장이라면 일단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이 내 재직기관에 바로 통보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성범죄 사건에서 주변에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싶지 않고 은밀하게 혐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고소사건 피의자가 돼서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유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